예산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한인 리프트 운전사의 휴대전화를 날치기에 달아나는 용의자들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같은 교도소 탈출극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탈옥수들은 9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직 군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녀의 성별을 선택해 낳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윤리적인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겨울 폭풍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몰아치는 소용돌이가 건물 지붕을 뜯어냅니다. 부서진 잔해는 휘돌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외곽 지역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발생해 대형 창고 2채가 부서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That just came through and was just bouncing like a top in between picking up debris. The whole sky looked like a dump. LA 지역의 토네이도 피해로 미 국립기상청이 현지 조사를 나온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The tornadoes that affect this area, they spin up very rapidly. Unfortunately, sometimes too rapidly to detect or warn for. 이에 앞서 하루 전에는 중부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 25채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You could hear the rooftops and the metal flying up, and I think that's what created all the loud noise. 샌프란시스코에선 허리케인급 강풍에 다리를 지나던 대형 트럭이 넘어가고 곳곳에서 나무들이 부러지고 뽑히는 사고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정전 집계 사이트는 이틀간 이어진 강풍과 폭우로 수요일 오전 현재 주 전역에서 6만 6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좁고 긴 구름대가 많은 비를 뿌리는 대기의 강 현상으로 폭풍우가 12차례나 몰아친 캘리포니아에는 다음 주 또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전체 예산의 98%를 신청자들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수수료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당초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 수수료는 $710로 33%, 배우자 초청 이민은 $3,640로 2배가량 오릅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와 영주권 수속 신청서의 가격도 $100에서 $500가량 오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수수료는 $780로 70% 가까이 인상되고 주재원 비자 L1의 수수료는 $1,385로 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에 접수된 7천여 건의 의견 대부분이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운전사들이 범죄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마땅한 피해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한 여성의 서비스 호출에 응한 리프트 운전사 조 씨. 도착하니 여자친구가 불러줬다며 2명의 남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어 목적지 주소가 잘못돼 다시 입력해야 한다며 조 씨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잠시 후 잠긴 전화기를 풀어달라며 다시 건네는 남성.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락을 한번 걸어요. 이거 잠겼다. 이거 좀 풀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뒤에서 그거를 누를 때 뒤에서 카메라로 자기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더라고요. 살짝. 잠시 후 2명의 남성은 건네받은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전화기는 잠금이 풀린 상태였고 비밀번호도 노출된 이유였습니다. 그거를 갖고 가서 일단 리프트하고 우버에 있는 어카운트에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빼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 안에 카드도 들어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다 빼간대요. 문제는 운전사들 입장에선 이 같은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 씨 역시 리프트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손님과 드라이버를 매치시켜주는 중간 역할만 한다 이거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손님이나 드라이버가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에 더해 우버나 리프트가 운전사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관리하지만 정작 이용객의 경우 누가 부르고 누가 탔는지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이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 부업수단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 운전사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에서 8시간에 걸친 투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사기 범죄를 일으킨 용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31층 유리창을 깨고 난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연방수사국 FBI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투신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대치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카네기홀 인근에 위치한 맨해튼의 72층 호화 아파트 시티스파이어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건물관리위원회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FBI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총기한은 무관하다고 안심시키고 주민들의 출입구가 통제된다며 우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물 아래에는 이 남성을 촬영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3명의 FBI 집행관이 은행 사기 관련 혐의로 35세 남성 이안 미첼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아파트를 찾았고 미첼의 투신 협박으로 인한 대치 상황은 장장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미첼이 자신의 본명 등 실제 신분을 감추고 주변에는 부유한 자메이카 출신 조셉 마탈론의 친척인 이안 마탈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3명의 남성을 상대로 33,000달러를 모아 주류 면허증을 따면 허드슨 호텔에 들어설 새로운 바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첼은 옐로스톤 메디컬 매니지먼트사의 험벌토 로메로를 상대로도 자신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5만 8천 달러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지만 로메로가 미첼에 대한 신분 배경 조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로메로는 그가 가명으로 헤지펀드 매니저 행사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결과 미첼에 대한 FBI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미첼은 밧줄을 타고 하강한 경찰에 의해 마침내 진압됐습니다. 그는 정신과 평가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같은 교도소 탈주극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탈옥수들은 9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나버린 교도소 담장의 모습입니다. 담장 밖은 부서진 벽돌의 잔해로 가득합니다. 지난 20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교도소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탈주극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37살의 존 가자와 43살의 알리네모가 교도소 담장을 뚫고 탈옥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저녁 인원 점검 중 탈옥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교정당국은 수색을 시작했고 다음날 새벽 교도소에서 7마일가량 떨어진 팬케이크를 파는 식당에서 탈옥수들을 체포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들이 칫솔과 금속물체로 만든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해 교도소 담장을 뚫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군인이 자신의 자녀를 포함 모두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주택에서 전직 군인이 30대 남성과 3명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42세의 용의자 찰스 슬랙 주니어는 어젯밤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집 밖으로 나가 현직 군인인 30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Without warning, Mr. Slacks entered the home with the key, walked outside, fired several shots at a 30-year-old male who died from the injuries as a result of the gunshot. 총성을 들은 전처는 911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던 도중 또다시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고 이후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전처와 마주친 용의자는 전처가 보는 앞에서 본인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전처는 황급히 자녀들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확인했지만 3명의 아이들 모두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숨진 5살과 6살 소년들은 슬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의 이복 누이인 11살 소녀 역시 슬랙이 이혼하기 전 같이 살고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희생된 30대 남성은 현직 육군 소령인 카를로스 에반스로 확인됐는데 조사 결과 슬랙의 전처와는 직장 동료일 뿐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슬랙이 전처의 집을 찾아간 동기를 파악 중이며 왜 에반스까지 살해하게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여성 재소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교도소장에게 징역 70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더블린 여자교도소 전 소장 레이 가르시아에게 7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르시아 전 소장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르시아 전 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감자 3명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르시아의 범행은 공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감자들의 알몸 사진이 발견되면서 알려졌고 교도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자 어린이 5명이 하수구에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부상당한 친구를 구하려다 조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뉴욕 소방당국은 전날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하수구에서 고립되었던 5명의 아이들을 구출하던 중 진행했던 통화의 녹음본을 공개했습니다. What's the address of son on? We don't know. You don't know? Oh, yeah, we're stuck in the sewers. You're stuck where? In the sewers. 11세와 12세의 소년들은 지난 화요일 오후 6시경 클로브 거리 근처 하수구 터널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수구 속에서 길을 잃은 소년들은 약 15분 동안 바닥을 기어다녔고 총 1시간가량 고립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수구 안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소년들은 어두운 터널 안에서 핸드폰 불빛 하나만을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It was dark and all our phones were dying, so we didn't have a flashlight. 2명의 소방대원들이 안전줄을 장비하고 하수구 내부로 투입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맨홀 뚜껑을 들고 있었습니다. As we got closer to Clove Road, we could hear their voices a little bit. They hear you. Call for help. And I saw them about 40 feet down in the tube. I crawled in. They came and pulled us out, and I saw my mom's friend that works on the ambulance, Victoria, and then I knew I was going to be in trouble. I got a call from my friend Victoria, who works for Rumsey on the ambulance, and she said, we have Declan. I was relieved and also, I was relieved, but upset, obviously, that he decided to crawl into a storm drain. 소년들은 구조된 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소방당국은 다리를 다친 소년 1명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무사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녀의 성별을 선택해 낳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윤리적인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코넬의대 연구팀은 정자의 성별을 구분해 80% 수준의 정확도로 아들과 딸을 원하는 대로 인공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X와 Y 정자 염색체의 무게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 염색체 정자,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 염색체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한 결과 두 부부 모두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79.1%의 확률로 딸의 배아를 얻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79.6%의 확률로 아들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효율적이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만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발전할 경우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성별과 관련된 질환 같은 타당한 이유 없이 배아의 성별을 부모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소셜 플랫폼 틱톡에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틱톡을 소유한 중국 회사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가져가고 중국 공산당이 이를 악용해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 미국에서만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미 하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Our app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e creative and curious. And where close to 5 million American businesses, mostly small businesses, go to find new customers and to fuel their growth. 그러나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What your relationship is with the Communist Party, which is our major concern, with a Communist Party that doesn't care about America. 이어 바이트댄스 임직원들이 지난해 틱톡에서 미국 기자들의 계정을 사찰했던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에서 볼 수 있는지도 캐물었습니다. Also, my colleague Representative Latta confirmed that your parent company, ByteDance, currently can access user data. Yes? We have to be more specific. Yes. After Project Texas, no. I'm not asking after Project Texas, I'm asking now. Yes. 미 의사당 앞에선 틱톡 사용자들과 학부모들이 동시에 찬반 집회를 열고 각각 틱톡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We can solve the issues without taking away something so precious to us all. It brings them down this rabbit hole, more and more information, feeding them this lie. 미중 갈등 속에 틱톡의 안보 위협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중국 소유주들에게 아예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사흘간 진행된 LA 통합교육구 교직원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교육구는 내일부터 학교 수업이 재개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이번 파업에서 노조원들은 임금 인상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교육구 측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노사 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노조원들이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LA 통합교육구 산하 학교들은 내일부터 정상 수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연봉 인상과 관련해 언제든 다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의회에 보고한 군 당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 배치된 부대 가운데 10%는 나흘 안에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 출석한 오스틴 장관은 내년 국방 예산안에 중국과 전략 경쟁의 심각성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investing in a more resilient force posture in the Indo-Pacific and increasing the scale and scope of our exercises with our partners.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의 필리핀 기지 추가 사용권 확보와
일본의 방위비 증대 공약 등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들의 중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 핵보유국을 동시에 상대 중이라고 현실을 규정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에 4,600여 미군 부대가 활동 중이라며 이 가운데 10%는 96시간 안에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4,680 of them are active duty. 60% of our active duty force is at the highest states of readiness right now and could deploy to combat in less than 30 days. 10% could deploy to combat in less than 96 hours. 때맞춰 월스트리트 저널 등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F-22 랩터를 비롯한 최신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A-10 등 구형 공격기는 중동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군사전략 중심이 전쟁까지 치렀던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동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의 유입이 활성화되며 미국산 건강식품의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천종산3 LA 2호점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윌셔길에 자리한 3,000 스퀘어핏 규모의 신규 매장에는 산삼과 농축액 등 30여 가지 제품이 전시됩니다.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산삼이 한국에 있는 산삼보다도 사포닌 함유량도 많고 또 사포닌 가지수도 훨씬 더 많은데 한국에는 산삼을 너무 희귀성 때문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포닌이 많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산삼들을 한국에다가 좀 알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한국에 판매를 좀 해야 되겠다. 새 매장은 방문객들이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쇼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